자, 방금 전 들으셨던 소상공인들의 호소. 오늘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손실보상 입법과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뭔지 경제부 박예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여야 정치권은 과거 피해까지 다 보상해주라는 입장인 거죠? 네, 앞서 보신 호소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해서 일어난 일인 만큼 재정이 어려워도 보상해야 한다. 네. 또 지난해 입은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자는 목소리가 청문회장에서 되풀이됐습니다. 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법은 소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까지 발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앞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 자금 등은 정부가 행정명령에 대응해서 보상한 건데 네. 또 보상을 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라는 겁니다. 네. 중복할 수 없으면 정산, 그러니까 이미 준 돈과 새 법이 만들어지면 줄 돈을 비교하고 더 줬으면 다시 걷어오기도 해야 하는데 네. 그게 불가능한 만큼 소급은 안 된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정부가 계산한 손실 추정액이었습니다. 그 소급해도 3조 3천억 원.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앞서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가 추산한 보상액이 20조 원이었습니다. 네. 정부 추산액과 차이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은 200만 명을, 네. 정부는 67만여 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참고로 가장 최근에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상은 집합 금지와 제한을 합쳐서 114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네. 정부는 여기서 대상을 더 좁혀 잡았고 소상공인들은 더 넉넉히 잡은 거죠. 네. 보상액의 기준도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으로 했지만 정부는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으로 잡았습니다. 네. 특히 정부는 67만 명 중에 64만 6천 명 정도는 이미 준 재난지원금이 손실액보다 더 많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말은 정부 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보상받을 사람은 3만 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요. 그렇군요. 자,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이 사실상 재확인된 건데 이유가 뭡니까? 정부는 크게 두 가지, 형평성과 재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원 때문이라는 건 결국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니까 걱정한 건 알겠는데 형평성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논란이 일 수 있고 또 다른 피해 계층에서도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업은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었지만 감염병 확산과 정부의 입출국 관리 강화로 매출이 88%나 줄었습니다. 네. 또 방과 후 학교 교사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해 학교 문이 닫히면서 수입이 뚝 끊겼죠. 그렇지만 자영업자도 아니고 정부의 행정명령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다 네. 여야가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 상황과 현실적 상황 사이에 절충점을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재정으로 다 할 수 없다면 정부도 대안을 내놔야겠죠.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공제제도와 같은 상호부조와 민간보험 활용까지 얘기했었는데요. 네. 오늘 청문회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예원 기자였습니다.